다른 코인들 4, 50%막 올라가고 못 간 애들도 10%는 올라가는데 비트코인 너는 뭐하냐? 어? 뭐해? 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4100을 넘어갔다 왔어요. 장중에 4132만원 찍었는데 우리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좀 얘기하기 전에 다시 저기 주식시장 미국 시장이 좀 어떻게 끝났고 달러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자,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하락이 좀 됐어요. 어제 주식시장이 열었을 때 어제 주식시장 상승이 되었고 그 전날 미국 시장이 상승이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달러가 좀 하락이 됐죠. 근데 이제 여기 깨져야 될 구간을 좀 놓고 보니까 1800, 1280원 자리예요, 달러는. 그래서 아직 붕괴는 안 됐습니다. 근데 어제 그 미국 시장이 되게 강하게 올랐어요. 그쵸? 다우가 1.5% 상승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가 3.8%, 장중에는 4%가 넘어갔죠. 자, 그래서 요 흐름대로라고 한다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환율이 여기 지금 1280원이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은 확률적으로는 높게 볼 수밖에 없죠. 일단 미국 시장께 이게 아직 주식시장에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주말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은 좀 어느 정도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움직였는데 이게 코인 시장에서의 코인 반등이 너무 약하다. 이거를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좀 비스무리한 시점에서 하락이 돼가지고 과대낙폭이 됐는데 이번 반등이 크지가 않았다라는 거. 결국에는 이제 2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9시가 돼도 1% 상승도 안 돼서 마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4천만 원도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종가로는 못해도 4천 이상이 좀 되겠다, 4100은 되겠다라고 봤는데 여전히 다른 코인들만 활기를 좀 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전에도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메이저보다는 알트코인 이런 애들이 많이 튈 거다. 근데 이거를 사실 뭐 예를 들어 nem코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원래 있었던 기존 자리가 120원과 130원 자리인데 이 4, 50% 오른다고 한들 지금 가서 정리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반등이 나올 때 정리하자 이런 관점보다는 지금 요 반등 포인트가 얼마까지 이어질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봐야 될 게 지금 주봉을 좀 봐야 돼요. 주봉. 그죠? 자, 주봉에서 보면은 작년 5월부터 7월 요 사이에 조정을 받았던 자리가 지금 이탈되지 않고 좀 3700 찍은 이후에 반등을 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4000 한 70, 그러니까 월요일까지는 봐야 되니까 4070에서 한 4100을 다시 시도해서 안착을 한다고 한다면 다음 주도 추가 상승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이런 좀 포커스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미국 시장, 달러가 하락하면서 미국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어떤 가능성이 좀 있다. 자, 대신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번 다시 넘어가서 좀 본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얼마까지 반등 나올 수 있냐, 한 번 가고 말고 그 구간은 아닌데 이제 회복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최근에 봤을 때 32,600포인트, 32,600에서 500포인트가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 다음 주에 충분히 올라탈 수 있습니다. 근데 올라탄다고 해도 시장이 그럼 완전히 상승장이냐, 이게 아니고 단기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면 코인도 그거에 따른 반응이 나올 텐데 오늘 이제 9시가 됐네요. 이제 요거 이제 종가를 오늘 놓고 보니까 0.07%, 거의 시가에서 마감이 됐네요.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반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주말과 월요일까지는 일본과 주봉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더 볼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하나 좀 다시 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오늘 자리에서 이렇게 시작됐는데 비트코인은 거의 보합에서 시작됐고 나머지 코인들은 크게 상승됐다가 얼마나 좀 빠질까요? 많이 안 빠지네요. 1, 2% 정도면은 괜찮네요. 아직. 그쵸? 시가가 요 정도면은. 그리고 파워레저 요런 애들은 좀 반등을 주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에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오늘 비트코인이 반등 가능성이 있냐, 요거를 조금 짚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분봉으로 좀 넘어가서 본다면은 오늘 반등 가능성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반등이. 그래서 떨어질 폭도 제한인데 오를 폭도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약한 조정이 좀 예상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구간이. 그래서 오늘 하루부터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언제죠? 5월 5일서부터 거의 한 열흘 빠졌는데, 우리가 일봉에서 요거를 또 놓고 보면은 오후 1시 이후에 약간 상승 가능성도 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내가 본 거는 5월 10일부터 상승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는데, 상승 세기가 잡히기 시작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터닝이 주어졌던 자리가 이날입니다. 요 깊이 빠진 날, 급락 나온 날. 그리고 나서 오늘 지금 종가에서 보니까 확실히 하락 약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 약세.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주봉에서 비트코인을 봤는데 말 그대로 이제 지지선이 이탈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다라고 좀 보여져요. 자, 그러면은 이제 큰 틀에서 한번 놓고 또 보면은 월봉에서 놓고 보면은 이번 달에 밀리긴 했어요. 밑꼬리가 좀 달려서 내려가는 모습이 있기는 한데 크게 벗어나진 않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때 3700과 아니면 낮게 봤을 때 3300짜리 거기가 깨지면서 이렇게 큰 음봉으로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도 좀 지켜보면서 체크할 부분이지만 계속적으로 해서 상승 시그널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하락 신호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 일단 여기에 좀 포인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지금 월봉 봤죠? 월봉 비트코인. 자, 요거를 이제 본 상태에서 그대로 가지고, 자, 미국 시장 월봉을 좀 놓고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이제 3만 포인트까지 눌려주는 거예요. 많이 빠지면 28,000포인트.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고점 대비해서 이제 놓고 보면은 3분의 2 지점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죠? 3분의 2까지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때 만약 여기 자리를 지금 지켜주고 나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한두 달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 시장도 여기를 지켜준다는 거는 결국 미국 시장도 추가 이탈이 되지 않고 올라간다면 달러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5월 말까지 이렇게 끝난더라도 6월 달에 반등이 한번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과대 낙폭된 이후에 굉장히 이제 그 안 좋은 얘기들, 불안한 얘기들, 뭔 기사거리들 다 터져 나오지만 내가 이제 회원님들한테는 매일 같이 얘기하는 게 그거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말라. 어제 우리 굉장히 색다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남들 다 무서워하는데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자 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좀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잠깐 보면은, 자, 미국 시장도 뭐 그렇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좀 잠깐 볼게요. 내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갑자기 생뚱맞게 코인보다 왜 주식이야 이럴 수 있겠는데, 모든 과거의 이력이나 투자의 흐름이 다 잡혀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코스피도 보면은 그냥 이때만 봐도 500짜리, 요 500짜리였어요. 여기 출발했을 때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3000 중반까지 찍고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는 동안에 어떠한 출렁임도 없었나요? 아니라는 거죠.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팔고 싶어 하는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거 버틸 수 있어요. 이거 작게 3개월 동안 빠졌지만 버틸 수 있나요? 이번 코로나 터졌을 때 확 밀렸지, 터지기 전에 또 경제위기 온다고 해서 밀려버렸지. 그렇죠? 2008년에서 2009년 하락, 코로나 터졌을 때 하락, 그 전에도 더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만 그냥 놓고 보면은 이러한 위험 시점이 뭐와 비슷하냐, 언제와 비슷하냐라고 놓고 본다면 비트코인 이제
일봉으로 놓고 봤을 때 주봉으로 좀 볼까요? 줄여서. 자,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위험 구간이 늘 존재했습니다. 언제였죠? 거래 터졌을 때 보니까 이때 3주 동안 밀렸어요. 팍 밀려버렸죠. 그리고 이거 올라가면서 눌렸죠. 이때 빠지면서 눌려버렸죠. 근데 또 이번에 눌리고 있어요. 항상 공포 단계가 왔을 때는 반대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반대의 현상.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이 이제 코로나 시점이 요때 빠져가지고 3주 하락했어요. 코로나 시절에. 근데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망가졌죠. 반토막이 막 났잖아요. 코스피나 코스닥 이런 애들이. 자, 근데 위험 포인트를 보니까 항상 이런 시점에서는 뭐였다? 결국에 손절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에서야 저 때는 테이퍼링도 없었고 금리 인상도 없었고 뭐 전쟁도 없었고 물가도 좀 안정됐고 괜찮았잖아. 그러니까는 괜찮지. 지금은 다르지 않냐 라고 보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전에 요걸 보여드렸죠. 미국 시장 흐름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죠? 이때도 다르지 않냐, 다르지 않냐, 맨 다르지 않냐만 하다 보면은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결국엔 밀리지 않았어요. 장중에 빠지긴 했는데 급격히 반등이 나와버리면서 단기간에, 물론 단기간은 아니죠, 월로 보니까 어쨌든 빠진 폭 비례했을 때 너무 빠른 상승이 나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같은 개념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심리적인 부분으로 다가올 거고, 막 트위터나 어떤 각종 기사들에, 어떤 각종 뭐 루머들에 나오는 뭐 내용들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 심리가 있을 수 있지만, 공포 분위기, 공포를 조성하는, 내가 굉장히 겁먹을 정도로 다 팔고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했을 때는,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략을 할지, 혹은 후회하지는 않을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좋을 것 같아요. 예, 항상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내가 2020년도 거부터 얘기했지만은 뒤로 빠꾸해서 놓고 보면은 빠꾸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초창기에 상장됐을 때 가장 하락폭이 심했던 자리가 어디예요? 이거는 고점 갔다 빠졌으니까 하락폭이 심했지, 그냥 머물렀던 자리 기준으로 본다면은 언제였죠? 이 자리죠, 이 자리. 그쵸? 요 기간에도 지금 주봉상에서 보는 거니까 대략 한 달 정도 빠졌습니다. 하락폭이. 그리고 나서 바로 다 올라갔어요. 이때는 코로나 터졌을 때, 그죠? 코로나 터졌을 때도 저렇게 흘러내리더니 결국에는 올라가 버렸습니다. 한 달 만에. 그죠? 그러니까 요런 어떤 폭에 대한 부분이 우리 이미 다 내용을 알아요. 경제 흐름이나 내용들을 다 익힌 상태란 말이에요. 왜? 계속 언론에서 떠들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떠들고, 의장도 막 발표하고 얘기하고 회의하고 온갖 얘기들이 다 나타나는데,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과거와는 다르게 한 가지 부분이 좀 있다면, 안 좋은 부분이 있다면 뭘로 보고 있냐면, 미국 시장에 대한 고점 플레이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긴 해요. 왜? 다른 애들하고 눈높이를 맞춰간 게 아니고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자, 그래서 내가 아는 지인분이 그 미국 쪽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근데 왜 미국과 살라 그러냐 하니까 우리나라는 안 된다. 아, 한국은 아니야. 그래서 미국 쪽을 투자했답니다. 예, 그런데 뭘 산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시장이 지금 이렇게 높다, 이미 높은 상태에서 과열권에 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이거 자체를 애초에 부정적으로 좀 봤습니다. 왜? 너무 급격히 갔으니까 빠져야 돼. 막 쭉쭉 밀려야 돼. 그 구간이 있는 후에, 소화를 좀 시킨 이후에 상승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라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장은 뭐 공포 단계가 없었어요? 없었나요? 이게 쉬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출렁거릴 때, 코로나 터졌을 때 없었어요? 그쵸? 늘 이런 시점에서는 항상 기회의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였던 거죠. 아, 이거 아무 대처도 못해. 코인에 돈 다 들어가 있어. 자, 샀는데 손실 중이야. 내 거 어떡해?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상패가 두려우시면 팔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뭐 전략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상패는.
자, 두 번째는 내가 손실을 보되 상패만 되지 않는다면 중장기를 하고 싶다. 최대한 한번 끌고 가보자. 작년에 폭락 나왔을 때도 저희 회원님들한테 회원님들 얘기를 하셨는데 6개월 만에 다시 다 복구가 됐다 그래요. 하락폭 빠진 게 다시 올라와서.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락폭 때 기다리신 분들은 본전이라도 왔다. 예, 그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국 시장 따지고 지금 뭐 이런 것도 얘네도 보면은 출렁였던 시점이 다 기회의 장이 돼버렸었다. 과거 우리 데이터를 놓고 볼 수 있죠. 근데 에이 그건 차트니까 과거야. 에이 그건 차트니까 과거야. 그때도 옛날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차트니까 과거야? 차트니까 과거야. 차트니까 과거야. 다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미국 증시가 과열권에 있습니다. 과열. 너무 급격히 상승됐어요. 그죠? 이건 연봉인데 너무 많이 올라 버렸죠. 연봉상. 우리나라는 좀 쉬어가면서 가긴 했어요. 그쵸? 조정 박스권 길었다가 갔다가 길게 있다가 또 가고 요런 식인데, 지금 우리가 코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다고 한다면 여기가 만약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됐으면은 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여기가 바닥이 될 수 있다면, 이번 기회에 폭락이 더 나와서 3천 초반까지 빠지는 그런 위험한 구간이 나타난다면 나는 그냥 떠날 거냐, 아니면 그냥 손절할 거냐, 그래도 보유하고 좀 기다려 볼 거냐, 여러 가지 판단을 좀 세우셔가지고 멘탈 싸움에서 지지 않았으면 해요. 네, 요거는 물론 뭐 각 상황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이렇게 폭락을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말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폭락장이 오히려 내 손실을 보면은 뭐 프로스가 늘어나서 내가 괴로울 수는 있지만 빠른 반등이 나와버린다면 기다릴 수 있다. 그 예시가 과거에 언제가 있었죠? 최근에 이때죠. 이때 눌렸다 다시 올라갔을 때, 그리고 이때도 눌렸다 다시 복구됐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죠. 좀 전에 봤던 거의 초기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비트코인 초창기에 눌렸다가 이렇게 과하게 눌렸다가 올라가는 것도 금방이더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번에 저도 이제 느낀 게, 작년부터 봤던 거는 우리가 좀 고점 놀이를 많이 하긴 했어요. 왜? 우리가 막 비트코인 1,000만원, 2,000만원대 한 것도 아니고, 저도 이때 한 것도 아니고, 작년 초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제가 여기서부터 돌파 다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딱 시작해서 했는데, 지금 플레이 자체가 여기 다시 요 라인으로 빠져서 내려온 거예요. 내가 시작했던 시점으로 다시 왔습니다. 코인 시세들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어제 또 이렇게 강세 코인들도 많이 나타나고, 이렇게 오늘도 또 뭐 10%씩 또는 막 7, 8%씩 올라가는 코인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업비트에서는 하락되는 코인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이것도 얘기했지만, 한국 국내 차트를 보고 하냐, 내가 이건 항상 얘기했죠. 비교도 해드렸고 따져서도 봐드렸고, 그쵸? 그래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언급은 안 할게요. 대신에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굉장히 과대 낙폭이 되다가 반등 시점에 왔으니까, 다음 주에 달러가 이탈이 되는지, 미국 시장은 올라가는지, 우리 주식 시장은 올라가는지, 거기에 맞춰서 비트코인 시장은 4,100만원이 돌파되는지를 관심 있게 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